안녕하세요. 김효수의 논문 작성법의 김효수입니다.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예전에 길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짤막하게 끊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시면은요. 논문 작성을 위해서 사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읽을 줄 알아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논문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 읽기는 마치 어, 논문 쓰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된다.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예를 들면은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조식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실 거고 자 논문을 읽을 줄 알고 구성을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단계로서 알아야 될 것듯이 바로 자료 수집하는 거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특별히 연습한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논문을 쓰려면 사실 척도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도를 좋지 않은 척도를 찾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기대하시는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논문의 정의, 종류, 구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모르고 넘어가면 뭐 사실 몰라도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드리면 또 서운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논문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논문은 보면 이러이러한 형태, 저러저러한 형태, 그래서 다양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침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미리 얘기 드리면 논구는 저도 예전에 석사 다닐 때는 서론부터 써야 되나? 어디서부터 써야 되나? 서로 막 고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몰랐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서론부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가 가능한지 먼저 가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지, 그래서 실제 연구 순서에 대해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인용하기. 인용하기도 은근히 모르시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에서는 APA라고 쓰시면 돼요. 인용하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같이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에서 원하는 형태로 똑같이 베끼고 잘 모르겠으면 그 이전에 그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들을 충분히 참조하시면 되고 충분히 참조하시라는 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논문도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 좋게 살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편, 최소한 5편에서 10편 정도 충분히 비교해 보면서 내 인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자기 지도 교수님이 지도한 학생 또는 자기 교수님 지도 학생이 없으면 자기네 과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는지 그걸 보고 충분히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내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수정하고 최종, 진짜 최종, 완전 최종, 찐찐찐 최종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타이트할 때 어떤 식으로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연구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조금 양해를 구하면 제가 아래 한글로 작업을 했는데 MS 워드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서 이렇게 MS 워드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마크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능력은 자기 관심 주제가 있어야 되죠. 관심 주제가 있어야 되고 자기 분야에
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특정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 이거는 사실 우리말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문제 있으면 사실 논문 쓰기 쉽지 않죠. 사실 연구 스킬이 사실은 안 돼요. 네, 연구 스킬이라고 할 때는 통계나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인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건 대학원 다니시는 내내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 환경을 갖춰야 돼요. 대부분 보면 노트북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그냥 있다가 주말에만 잠깐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논문 쓸 때 돼가지고 한 달 안에 어떻게 몰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연구할 만한 환경도 안 갖춰진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논문은 평소에 이 논문 읽기에 대해서 관심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논문에 대해서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대학원 다니시는 내내 시간 생길 때는 무조건 논문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서 논문 어떻게 읽는지는 얘기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기 관심 주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학과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네네. 그래서 관심이 주제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예,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들에 익숙해야 돼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교수님들이 너의 논문은 어떤 이론에 기반해서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모든 연구가 이론에 기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에 기반하면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예, 그래서 우주 예를 들면 최신 분야의 그런 예를 들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가 아니면 되도록 오래된 분야 예를 들면 직무만족이다. 직무만족 같은 건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까? 지금도 보면 수만 수십만의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한 이론들도 정말 많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런 예를 들면 아주 예를 들면 흔한 연구들, 예를 들면 오래된 연구들은 뭔가 이론에 기반해서 내가 뭔가 탄탄한 예를 들면은 기반을 갖추고 연구를 한다라는 인상을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 평소에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놔야겠죠. 예. 그리고 통계와 조사 본문이 필요해요. 연구 스킬이요. 네. 모든 것을, 특히 조사문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뭐, 평균차 검증, T테스트, F테스트, 그리고 회귀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것들이 뭐 기초 통계죠. 아주 기본이 되는 것도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 석사 논문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박사 논문도 뭐 이 안에서 뭐 적절하게 이론적인 예를 들면 이론적인 탄탄한 기준을 갖춘다면 뭐 그 정도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박사 논문은 조금 더 뭐 고급 통계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최소한 T테스트, F테스트, 회귀 분석, 예, 레귤레이션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리고 인구 사회적 배경과 연구 도구의 측정 도구라고도 하고 연구 도구라고 하도 측정 도구의 대략을 알 수 있는 기술 통계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술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를 예를 들면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 정도는 아주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어드밴스 된 거를 예를 들면 배우는 거는, 그거는 연구자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다. 예, 또 연구 주제에 맞게 예를 들면 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은 아셔야 된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SEM 모른다고 내가 논문을 쓸 수 없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아시면 되고, 대학원 생활 내내 시간 남으면 무조건 공부하시는 겁니다. 논문 읽기하고 통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논문 작성법은 제가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저 같은 형태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연역법, 귀납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아주 뭐 학문을 위한 학문 느낌이 드는 정도로 들을 때는 이게 논문인가 싶은데 문 열고 나오면 예를 들면 강의실 문 열고 나오면 논문을 못 쓰겠는 뭐 그런 형태의 논문 작성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딱 들으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얘기 드리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논문 작성법은 아셔야 된다. 옛날에는 사실 대학에 논문 작성법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도 저도 10년 전에 저도 논문 작성법 한번 강의했었는데 그 옛날엔 이것만 하고 이제 학생들이 쓸 줄 알고 이것만 하고 사실은 학교 체계가 지도교수 제대로 돼 있는 게 통계조사학문을 가르치고 지도교수한테 붙여주면 논문 쓸 줄 알았는데 못 하더라 이거죠. 왜냐면 이게 안 돼 있었어. 예.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도와드리는 거고요. 요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학교에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논문 작성법이 필요한데 어, 제 강의 꾸준히 보시고 한 번 말고요. 뭐 두세 뭐 예를 들면 서너 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한 두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컴퓨터 스킬. 예, 왜냐면 우리가 통계를 안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계산해 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이런 R이나 스타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코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컴퓨터 스킬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제가 서지 관리 프로그램 그렇게 쓰라고 알려드려도 익숙하지 않다고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컴맹은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다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 컴맹처럼 뭐 제대로 이런 예를 들면 툴을 못 다루시는 분도 있는데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언어 능력, 특히 영어, 한국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영어를 아셔야 물론 석박자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즘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예를 들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대주의 그런 거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예요. 예, 학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논문이나 예를 들면 각종 학술 자료의 형태로 돌아다니겠죠. 그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소통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영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환경에 있어야 되죠. 연구 환경으로 인지 능력.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뭐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할 건 아니죠. 예, 이거는 명확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 논문 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예. 왜냐면 통계 같은 거 특히 수리력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가 질적 연구를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언어 능력도 떨어진다. 뭐 그럼 논리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 수리력과 논리력하고는 약간 서로 상관이 높긴 하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거는 타고나는 게 더 강하죠. 네, 근면성은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 작업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노트북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좀 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놓고 씁니다. 메인으로 34인치 놓고 양쪽으로 29인치 울트라 와이드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이나 또는 트리플 모니터로 놓고 일단은 큼직큼직해야 눈에 보이는 게 정보가 많아야 정보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압도 알고 내가 정보를 예를 들면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하러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집에 가서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제 사무실에 있어 이렇게 같이 하면 모니터가 많으니까 정보를 여기저기 쫙 흩어놓고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노트북 하나만 쳐다보니까 계속 창 여러 개 열어놓고 스위칭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생명이니까 모니터 뭐 심지어는 막 6개 막 이상도 막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한 번에 보는 뿌려지는 정보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요. 예, 비슷하게 우리도 모니터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영구적이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교수님 방에 예를 들면은 구석에 방구석에 뭐 한쪽에 책상 마련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뭐 밀고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교수님을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교수님과 가까울수록 논문은 빨리 쓸 수 있다. 빨리 졸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제가 그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뭐 공부해야죠. 이론적으로 대비하고 읽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통계 석박사 과정 뭐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연락 왔었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석박사 끝내고도 예를 들면은 뭐 나이 젊을 때는 뭐 연구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통계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자기가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통계가 안 되는 건 수학이 안 돼서 그래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거는 밑에부터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초등수학은 사실 너무 쉽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공부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중학교 수학도 뭐 예를 들면 갖다 놓고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해법 수학, 개념 원리 이런 책 갖다 놓고 보세요. 뭐 창피한 게 뭐 있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다고 창피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갖다 놓고 공부를 하시되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에 어떻게든지 변별력을 위해서 학생들을 예를 들면 줄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제시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이해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중학교 3년 수학 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간이 허락하시면 뭐 보름이나 한 달이면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수학 다 마스터하고 뭐 고등학교 수학도 많지 않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마스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를 한다는 건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다음에 비로소 통계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 공부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다 보면 뭐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뭐 시골 출신이라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한자도 안 하고 대학교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겨우겨우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하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부터 다시 공부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이뤄놓은 상태에서 이걸 왜 못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던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쌓아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 아주 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평소에 열심히 읽으시면서 좋은 연구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 논문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그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문 작성을 위해서 사전 준비해야 될 거 얘기를 드렸는데 연구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연구 환경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논문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